2012년 4월 브라질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경찰이 가랑운스 시의 한 제과점을 급습하여 주인이 몇 달 동안 사람의 고기를 사용해 엠파나다 속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수백 명의 브라질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자신이 혹시 그 끔찍한 엠파나다를 먹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과점 주인은 이 고기 재료를 어디에서 구한 것일까요? 경찰은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실화 기반의 충격적인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조르지다 실베이라와 이자벨 피레스다 실베이라 부부가 운영하던 작은 제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제과점은 특별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는 엠파나다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르지와 이자벨이 손님들에게 판매할 엠파나다 속을 준비하고 있던 중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매장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게 내부에서 가공되지 않은 고기와 잘게, 조각난 인체 일부가 담긴 냉동 창고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조르지와 이자벨은 즉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가랑운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이 충격적인 사건의 주범으로 2명의 용의자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들은 조르지 다 실베이라 51세와 그의 아내 이자벨 피레스다 실베이라 51세였습니다. 4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서장 데모크리토 데 올리베이라는 두 사람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또 다른 공범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브루나 크리스티아 다 실바로 25세 조르지의 연인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르지는 교육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검은 띠를 딴 가라테 유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내 이자벨 그리고 연인 브루나와 함께 브라질 북동부 가랑운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자벨과 브루나는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조르지는 전체 계획을 지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의 희생자가 이들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20세의 알렉산드라 팔카오와 30세의 지젤 다 실바는 보모 일자리를 제안받고 이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두 여성은 환영음료로 제공된 진정제가 든 물을 마셨고 곧바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조르지는 갑자기 밧줄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였고 이자벨과 브루나는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조르지는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정 부위를 정리하여 스테인리스 쟁반에 담았고 이자벨은 빠르게 현장을 청소했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시신의 일부를 요리하여 함께 식사했고 나머지 부위는 잘게 잘라 엠파나다 속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자벨은 매일 아침 엠파나다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들의 엠파나다는 독특한 맛 덕분에 많은 고객들에게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끔찍한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밝혀지자 가랑운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끔찍해요. 우리 가족이 인육이 들어간 엠파나다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라운스의 익명의 주민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알렉산드라 팔카오와 지젤 다 실바의 실종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추적한 결과 실베이라 가족의 집이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목격자들도 알렉산드라 팔카오와 지젤 다 실바가 실종되기 직전에 용의자의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경찰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는 기름기와 피가 말라붙어 있었으며 온 집안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권의 두꺼운 노트였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정신분열증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에는 조르지가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스케치까지 그려놓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 살해 방법,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음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모든 행동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경찰은 집마당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땅을 파보니 일부 부패한 신체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온전한 유해는 피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처분되기 전에 시신이 절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경찰이 창고에서 약 5세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소녀가 2008년에 실종된 피해자의 딸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여성도 다 실베이라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르지 이사벨, 브루나가 다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수사관들은 사건을 확장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페르남부쿠주에서 실종된 6명의 여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우연의 일치로 인해 당국은 이 3인조가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많은 사람들에게 스위니 토드라는 이름의 이발사를 다룬 소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발사는 젊은 여성들을 살해하고 그의 연인인 러벳이 피해자의 고기를 요리하여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3명의 범인이 이 소설의 내용을 읽고 이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과 식인 행위를 넘어 극단적이고 왜곡된 신념을 가진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웨슬리 페르난데스 수사관에 따르면 이 살인그룹은 카르텔이라는 수수께끼의 종교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카르텔의 교리에 따르면 살인과 시기는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정화하는 행위이며 세계를 정화하는 사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고기가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믿었으며 심지어 인간 고기를 넣은 엠파나다를 먹은 사람들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르지 이자벨, 브루나 세 인조는 카르텔의 종교적 규율에 따라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매년 최소 3명의 여성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또 다른 희생자를 찾기 위해 라고아 두 오우루 근처에서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행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든 살인 사건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살해당한 후 피를 완전히 뺀 뒤 조각났으며 그들의 고기는 엠파나다의 재료로 사용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가랑훈스시에서 열린 10일간의 재판 동안 경찰은 이자벨 다 실베이라의 증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자신들이 그동안 약 10kg의 인간 고기를 먹었다고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현재 조르지 다 실베이라, 이자벨 피레스 다 실베이라, 브루나 다 실바는 유괴, 살인, 사체 유기, 사기 및 공공건강을 해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과 공포는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자벨의 가게에서 엠파나다를 구매했던 고객들, 이웃들, 그리고 가랑훈스 지역 사회 전체가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지 며칠 만에 분노한 군중이 조르지의 집으로 몰려가 이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가랑훈스 주민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정화하고 이 끔찍한 사건을 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인육 엠파나다 사건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현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는 가랑훈스 주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음식이 이제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이를 먹었던 사람들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중국 쿤밍의 한 분비는 시장에서 한 타조 고기 가게가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장윤밍이라는 약 40세의 남성이었으며 항상 피로 얼룩진 앞치마를 입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다른 가게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판매했으며 자신의 고기가 신선하고 어떠한 화학물질도 섞이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고기가 소고기보다 부드럽고 돼지고기보다 맛이 좋으며 조리하면 독특한 풍미를 내 중독성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식당과 소규모 음식점들이 장윤밍의 가게를 찾아 대량으로 고기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고기의 특별한 맛을 내는 비결을 묻기도 했지만 장윤밍은 단지
비밀 공급원이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3kg의 고기를 구매하여 가족을 위해 구이 요리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리를 준비하는 도중 그는 고기 봉지 안에서 사람의 손가락 뼈로 보이는 작은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해당 고기를 관련 기관에 신고했으며 DNA 아감식 결과는 수사팀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기였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지역 경찰은 장윤밍의 가게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장윤밍을 감시했고 그가 시장과 외곽의 작은 집을 오가며 행동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집을 급습하자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에는 인간의 신체 일부가 정리된 채 보관되어 있었으며 마치 일반적인 정육점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고기와 피부는 이미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판매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약 20개의 인간 눈알이 담긴 유리병도 발견했습니다. 집 뒤쪽의 작은 방에서는 옷, 휴대전화, 그리고 11명의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윤밍을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윤밍의 가족 역시 범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도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장윤밍은 1974년 18세의 나이에 처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새벽 4시, 그는 자고 있던 동급생을 갑자기 칼로 13차례 찌른 후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그를 몽유병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으로 판단했고 그는 단 6개월의 수감과 50위안의 배상금만으로 풀려났습니다. 1978년 장윤밍은 남문생산대에서 도자기 공장 노동자로 배치되었습니다. 남문생산대 대장은 장윤밍은 그 자리에 있었고 10살 소년과 친한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 아이는 잠을 자러 그의 집으로 갔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에게 공격을 받아 팔과 다리가 잘린 채 강에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장현으로 도망쳤지만 곧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2년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19년간 복역한 후 1997년에 출소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해 동기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소 당시 그의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그의 집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석교 근처에 새로운 집을 지어 혼자 살았습니다. 장윤밍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지만 그는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2해 전 그의 형이 사망했을 때도 그는 조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톨이로 살면서 연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8년 동안 장윤밍은 최소 11명의 젊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범행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덮쳐 밧줄로 목을 조른 후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처리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살코기를 시장에서 타조고기로 판매했고 뼈와 내장은 일부는 강에 버리고 일부는 가축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윤밍 본인도 인간의 고기를 섭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피해자의 살을 요리해 먹었으며 맛이 송아지 고기와 비슷하지만 더 달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음식점이 자신에게서 고기를 구매했으며 그들이 그것이 인간의 고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장윤밍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는 항상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일 것이다. 외계인들은 잔인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밝혀지자 장윤밍이 고기를 판매했던 시장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많은 고객들은 자신이 인간의 고기를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일부는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의 초점이 되었고 장윤밍의 얼굴은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며 인육 도살자 또는 중국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쿤밍 인민법원은 그를 고의적 살인죄로 기소했으며 11명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지 주민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대형마트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만 고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식당은 장윤밍에게서 고기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지며 손님이 끊겼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장윤밍 사건은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식품 관리 및 출처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